자, 28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상주의죠. 자, 인상주의 화가들의 그림은 인상주의가 어떤 그림인지는 조금 이따가 네이버의 힘을 빌려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해석을 해볼게. 이 인상주의 학파의 그림들은 아마도 가장 인기가 있다. 이것은 이 그림은요. 자, 여기 언이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명사가 나와야겠죠? 명사가 예지. 그러면은 얘도 역시 얘를 꾸미구나. 그러니까 이 그림은 쉽게 이해가 되는 예술이다. 그러면서 뒤에서 또 꾸미죠. 어떤 예술이냐? ask가 묻다의 뜻이 아니겠지? 뒤에서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청하다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그 그림을 보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해라, 열심히 노력해라. 뭐 하려면은, 이해하려면은 뭐를? 얘는 그림이겠죠. 그 그림, 내 그림을 이해하려면은 열심히 노력해라. 그것을 보는 사람들한테 요구하지 않아. 그냥 딱 보세요. 이 그림은 보는데 그렇게 노력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제 추상주의 같은 경우는 어때? 굉장히 그림이 난해하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은 설명 들어도 좀 난해하단 말이야. 이런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인상주의겠죠. 그래서 딱 보는 순간 이해가 된다. 그림이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뭐 노력은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예술이다. 잘 쉽게 이해가 되는 그런 예술이 바로 뭐다? 인상주의 그림이다. 그리고 자, 즈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번엔 인상주의입니다. 그냥 인상주의는 편안해, 보기에 편해. 그러면서 전치사가 등장을 하고요. 이 그림의 여름 장면, 그리고 밝은 색깔이 어떠냐면 지금 눈을 어필한다. 눈에 어필해. 누구의 눈이겠어? 보는 사람들의 눈에 어필을 하지. 그러면서 어필이라는 동사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절대 수동 형태의 pp가 안 됩니다. 앞에 있는 거 꾸미는 건 맞지만 자동사야. 그래서 pp 형태로 넣으면 안 돼요. 눈에, 그 보는 청중들의 눈에 어필을 하는, 그러니까 눈길을 끄는 그런 밝은 색깔, 그리고 이것의 여름 장면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때? 보기에 인상주의는 참 편해. 보고 있으면 그림이. 그 다음에 자, 가주어 진주어로 문장이 이어지고 있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냐?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자, 하지만 뭘 기억하니? 이렇게 이어져야겠지. remember 다음에 대절이 이어지고 있지. 이러한 새로운 방식, 이러한 그림의 새로운 방식은 자, 도전을 하던 중이었어. 누구한테 도전을 하니? 일단은 얘들아, 새로운 방식이니까 기존에 있던 방식들을 깨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도전적이었겠지. 이 대중들에게 도전적이었는데 중요한 부분 not only가 나옵니다. not only A, 그 다음에 자, but also B가 나오죠. 이런 상관접 속사들 같은 경우는 A하고 B하고 동일한 형태가 나와줘야 돼. 근데 딱 보기에 지금 모양이 동일하니? 그렇진 않지. 근데 in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하면서 일단은 시작은 동일하게 갔어. 그 뒤에서 자, 방식인데 무슨 방식이냐? 이 그림이 만들어지는 방식 뿐만 아니라 이 그림이 보여지는 방식, 원래 이렇게 돼. 근데 이 여기는 왜 what이 나왔고였으면 여기는 더 way 대신 나왔습니까? 결국에 얘가 선행사라고 보고 그 다음에 얘를 관계대명사라고 봤을 때 이 두 개, 선행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하나로 합쳐지면 뭐가 되니? 그게 바로 what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결론적으로는 A하고 B하고 모양은 똑같다고 봐야지. 어떻게 똑같다고 봐야 돼? 좀 더 크게 봤을 때 in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렇지? 그럼 여기도 전치사 플러스 명사. 왜? 왓절이 하는 역할은 어쨌든 이 선행사 역할까지 해줘야 되니까 명사의 역할이잖아. 보이니? 그래서 자,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 뭐냐? 이 새로운 방식의 인상주의 그림이라는 것이 대중들에게 어느 정도 도전적이었는데 그거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두 가지 때문에 자, 이게 만들어지는 방식에 있어서도 굉장히 도전적이었고 그림이 제작되는 방식, 그리고 그림이 어떻게 보이냐, 이 보이는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도전적이었다라는 것이지. 대중들은 처음 접하니까 그게 도전적이라는 표현이라는 거겠지.
다음, 그들은 결코 본 적이 없었어. 그런 형식에 구애받지 않은 비공식적인 그런 그림을 전에 본 적이 없었어. 누구겠어? 대인은 대중들이겠죠. 대중들은 그림이라는 것은 원래 그렇게 막 형식에 딱딱 맞춰야 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비공식적이고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그림은 와, 본 적이 없다 이거지. 자, 캔버스라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이 도화지 개념인데, 이렇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림을 굉장히 선생님 잘 그리니까 이렇게 약간 두꺼운 모양 알죠? 유화를 그린다고 하는데, 기름으로 된 물감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 나가는 거지. 그 캔버스의 여기 가장자리, 이 가장자리는요 잘라냅니다. 장면들을 임의적인 방식으로 랜덤적으로 잘라내요. as if 다음에서 pp가 등장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여기도 분사 구문이야. 카메라로 마치 스냅샷이 찍힌 것처럼 조심해야 됩니다. 원래는 as if it was snapped라는 표현인데, 여기서 주어 비동사가 생략이 되는 분사 구문 형태야. 그래서 분사 구문의 핵심은 뭐니? 결국 능동이냐 수동이냐 하는 문제 아니겠어? 그래서 해석과 그리고 눈에 이 모양을 잘 넣어놓기만 하면 되겠지. 그래서 캔버스의 가장자리가 마치 스냅 사진을 찍는 것처럼 임의적으로 이 가장자리가 이 어떤 특정 장면만 딱 들어갔다는 거지. 그 소재는 어때요 지금? 여기까지 해서 subject matter 포함하는데 뭘 포함했어? 현대화를 포함했다는 거야. 풍경의 현대화. 어떤 게 풍경의 현대라는 거야? 기찻길을 그리기도 하고 공장을 그리기도 했다는 거지. 이런 모습 하나하나가 지금 현대화가 포함이 된 거지, 소재에. 그 다음 여기는 중요한 문장이죠. 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부정어가 맨 앞에 등장을 하면서 부정어가 앞으로 튀어나가게 되면은 부정어 도치가 일어나게 되지. 그래서 원래는 얘가 주어고 여기서 had been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도치가 일어나서 얘가 앞으로 빠졌습니다. 보입니까?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해주면 되겠니? 이러한 소재, 이러한 주제들은 had been considered, 고려된 적이 전에는 없었지. 적합하다고 여기서 부사가 나와버리면 안 되겠죠. 왜냐면은 consider 같은 경우는요 오형식으로서 목적어 다음에 보호가 나와줘야 돼요. 그럼 얘가 목적 보호란 소리잖아. 그럼 얘가 부사가 되어버리면 안 되지. 누구한테? 화가들에게. 화가들에게 적합한 소재라고, 그런 것들이 전에는 생각돼 본 적이 없어. 화가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야. 이게 소재가 될 수 있다고. 공장이나 막 이런 것들이. 자, 그러면은 네이버를 통해서 인상주의가 뭔지 한번 봅시다. 이분의 블로그가 좀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죠. 자, 기존 예술과는 다른 것. 그냥 주관적인 느낌이 먼저 떠오르는 분이 계실 수도 있다 그래. 인상주의라는 게. 그지? 이런 주관적인 느낌 표현, 처음 느끼는 생각이 오롯이 담긴 예술. 그게 바로 인상주의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느낀 그대로 그린다. 이거지. 그러면 그림에 어떤 그림들이 있었냐?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요. 보세요. 그냥 이런 그림들이에요. 딱 보는 순간 그림을 이해하기가 어렵냐? 그건 아니지. 하지만 색채라든가 느낌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화가의 어떤 뭐 영향이었겠지. 화가가 느낀 대로 그냥. 그쵸? 자, 이런 그림들입니다. 이게 뭐 추상적이니? 딱 보면 이해하기 힘들어? 아니죠. 딱 보면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냥 그 느낌. 그리고 지금 잠시만. 여기서 네이버에선 그림이 안 그려지구나. 되는데 여기 지금 캔버스의 아까 엣지 부분을 잘라낸 것 같다라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옆에 장면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딱 이 부분만 스냅샷처럼 찍어냈다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이 나머지 부분들은 다 잘리는 거 아니야?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그림들이 다 인상주의 학파의 그림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친구는 네이버의 힘을 빌렸는데 꺼주시고, 그래서 28번, 일단은 소재 자체가 우리가 평소에 접해보지 않은 소재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둬야겠어. 다음 29번,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한 젊은이를 알고 있어. 근데 어떤 젊은이냐면요, 굉장히 거리에선 똑똑하다. 요 말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 학교에서는 뭐하다, 똑똑하지 못해. 오케이, 알겠니? 그러면 어때? 요 학생이 어떤 젊은이라 그랬으니까 뭐 대학생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고등학생이 될 수도 있겠지. 이 거리에서는 똑똑하다는 것은 세상 물정에 매우 밝다라는 말이야. 근데 공부는 못해. 이해가 되니? 그런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은 한 명씩 알고 있겠지. 그냥 똑똑하거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접속사 하나 생략이 되고요. 명사절. 이게 낭비다. 뭐가 낭비니? 어떤 누군가인데 매우 똑똑하잖아. 뭐에 대해서는? 이 삶에서 많은 것들에 대해서. 거기서는 매우 똑똑한 누군가가 뭐처럼 보이냐? seem unable. 그것을 적용시킬 수는 없는 것 같아 보여. 어디에다가? 그 똑똑함을 이 학문적인 어떤 것들, 그러니까 학업이죠, 학업. 학업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이해되겠니? 그럼 무슨 말이냐? 삶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굉장히 어때? 처신도 잘하고, 그 다음에 뭐 손해도 안 보고 똑똑하거든? 근데 공부는 못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 똑똑함이 진짜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 아니지. 너 왜 헛똑똑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일단은 서울대를 나온 사람하고, 그지? 그리고 그냥 지방의 전문대를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거든? 아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그냥 처신도 잘하고. 근데 우리는 누구를 더 똑똑하다 생각을 하겠니? 이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아이는 어때? 너 그 머리로 왜 공부를 그렇게 안 했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이해됐어? 그 다음에 자, 왓절이 주어로 쓰였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 전체적인 주어고요. 그것은 이다. 자, that 이해합니다. 학교나 대학이 might be at fault. 뭔가 잘못을 하고 있는 거야. 놓쳐버린 거죠. 기회를. 뭐 할 기회니? 그러한 거리에 똑똑한 사람들을 끌어당길 기회.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가이드 해줘. 그 똑똑한 사람들을 어디 쪽으로 가이드 해주니? 좋은 어떤 학업, 좋은 학업으로 안내해줄 기회. 그런 기회. 어떤 기회? 그러한 똑똑한 사람들, 거리에 세상 물정 밟고 그런 사람들을 이끌어서 이 학업 쪽으로 가이드해줄 그런 기회를 놓치고 있다. 누가? 학교나 대학이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다. 라는 것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도치구문이 나옵니다. 얘도 부정어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얘가 주어고요. 이렇게 동사인데 앞서 나왔던 도치하고는 다르게 얘는 그냥 일반 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onsider라는 동사 자체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대신에 누가? 두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지.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자 간주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중요 이유들 중에서 하나. 근데 무슨 이유니? why 관계 부사로서 앞에 있는 reason 꾸며주면 되겠지. 학교나 대학이 오버룩 간과하고 있다. 뭘 간과하고 있다? 지적인 잠재력을, 그런
세상 문정 밝고 거리에 똑똑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지적 잠재력을 간과하는 그 이유들, 그것들 중에 하나를 우리는 생각을 안 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말이 좀 어렵죠? 그러면 한글로 좀 풀어보죠. 자, 우리는 왜 학교와 대학이 세상 물정에 밝은 사람들의 지적 잠재력을 간과하고 있냐? 거기에 대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 건데, 그거를 어때? 우리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야. 조금 더 풀어주면요. 학교나 대학이 이런 사람들을 끌어당기지 않고 그냥 왜 방치하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그지? 그것을 간과한다고 표현했잖아. 왜 학교나 대학은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야? 이것에 관해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중요한 이유 하나를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 사실인데, 어떤 사실이냐? 자, 동격이 되시죠? 우리가 연관시킵니다. 그런 똑똑한 사람들을, 자, A with B, 뭐하고 연관시키냐? 안티가 붙었기 때문에 반지성적인 근심거리와 연관시킨다.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연관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세상 문적을 밝은 사람들을. 그게 뭐냐? 우리가 연관시키는데 교육받은 삶, 그리고 어떤 지성인의 삶, 그러니까 너무 좁게 이 과목들이나 교과서하고만 연관시킨다는 거예요. 어떤 과목이나 교과서냐? 우리가 고려하기에 굉장한 무게를 두고, 그리고 학문적이다. 그러니까 중요하다. 그리고 굉장히 학문적이다. 그렇게 고려하는, 본질적으로 그렇게 고려해버리는 이 과목, 교과 과목, 그리고 교과서, 여기에 너무 좁게 연관시킨다는 것은 결국에 뭐를, 이거를, 이 A를, 교육받은 삶이라는 게 뭐야? 결국 학력이 좋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지성인의 삶이라는 게 뭐야? 많이 안다는 거. 결국 그것도 학력으로 연관시키잖아. 근데 그거를 평가하는 기준이 뭐니? 너희가 수능으로 뭐 대학 간다거나 혹은 내신으로 대학 갈 때 결국에 뭘 보는 거야? 니네가 얼마나 똑똑하냐? 뭐 IQ 테스트 이런 걸 하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 어떤 과목, 뭐 수학, 영어, 국어, 그다음에 교과서, 이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어렵게 말을 풀어 쓰고 있는데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하고 뭐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텍스트 서브젝트, 교육과정하고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지.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이 교육이라는 거, 그리고 지성인의 삶이라는 게 뭐냐, 이거를 교과서나 과목, 시험, 이런 것들에 너무 지나치게 연관시키고 있다는 거야. 거기에만 평가 기준을 두고 있는 거지. 이런 상황을 관과해 두고 왜 대학들이 그런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지?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더 나아가서요. 뭐 빌 게이츠라든가 에디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학교 다닐 때 뛰어난 성적을 보였습니까? 아니잖아. 하지만 그 사람들을 우리가 멍청하다고 하지 않아. 매우 똑똑하다고 하지.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뭔가 과목이나 교과서만으로 판단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그 이유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왜 학교나 대학이 그 사람들의 지적 잠재력을 간과하고 교육으로 끌어들이지 않느냐 라고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경우에 따라서는 이 지문 같은 경우 이해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표면적으로는 쉽지만. 이해되겠습니까? 혹시라도 지문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하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댓글을 달던가 아니면은 오프라인 수업에서 질문을 하시길 바래요. 다음, 자, 안젤라가 어렸을 때 그녀는 항상 실망했었어. 뭐에 대해서 실망했어? 그녀의 성취에 대해서. 뭐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despite이 나왔기 때문에 inspite of로 바꿀 수도 있죠. 그러면서 얘는 접속사가 아닌 전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문장이 나오면 안 되겠죠. 자, 뭐 할 때마다? 그녀가 우울할 때마다 그녀의 엄마는 격려했어요. 그녀를 뭐 함으로써? 말함으로써. 뭐라고 얘기하니? 열심히 하는 거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단다 얘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녀의 엄마의 격려로 그녀는 자 뭐하는 것을 유지했다? 계속 긍정적인 것을 유지했다. remain이라는 것은 뒤에 형용사 보호가 나와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부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자주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하지만 내신에서는 어떤 문제를 낼지 예측을 할 수가 없지. 아직도 예전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시도했어. 그녀의 최선을 다하도록 시도했어요. 몇 년 후에 얘는요 상을 받았네요. 요 상을요 굳이 해석할 필요 없겠죠. 근데 요 상이 주어지는 분사구문이죠. 가장 자, 약속이란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미래를 약속하니까 이 전도 유망하단 말 들어봤죠? 굉장히 유망한 젊은 연구원에게 주는 그렇게 주어지는 요 상을 받았습니다. 다음 그 상은요 뭘 위한 거였냐? 뭐 덕분이었냐? 그녀의 연구 덕분이었는데 뭐에 대한 연구? 뭔 연구를 한 거야 그녀가? 열정과 그리고 지속성이니까 끈기의 중요성 이 중요성에 대한 그녀의 연구 그것 때문이었죠 상은. 그녀는 원했어 공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녀의 성취를 엄마하고 공유하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투부정사평이 열리고 있어요. 그녀의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얘는요 그녀의 연구 자료 논문이죠. 그것을 엄마한테 읽어줬어요. 여기서 보세요. 이게 지금 과거잖아. read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과거형 또한 모양은 같지 발음이 다를 뿐이지. 만약 얘가 현재형이었으면 뒤에 s가 붙어야 되겠잖아. 안 붙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과거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녀의 엄마는 80세가 넘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읽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약간 천천히 읽었어. 뭐 하려고? 확인하려고. 그녀의 엄마가 이해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는지 확인하면서 분사구문이죠. 여전히 그녀는 열심히 아주 듣고 있는 것처럼 열심히 듣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 그럼 듣는 거니까 여기는 엄마죠. 그리고 얘가 끝냈을 때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리고 미소를 지어줬지. 이것은 판명이 났어요. 뭐라고 데디야? 엄마가 옳았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감동적인가요? 다음에 빈칸 들어가겠습니다. 자, 상상을 해봐라. 어떤 순간을 상상해봐라. 동격의 대시예요. 너의 상사가 기억을 해. 모든 너의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나이도 기억하고 그쵸? 그리고 주기적으로 stop by란 말은 들리다란 말이야. 멈추다 이런 의미보다는 수거로서 들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수일치를 주의해야겠지. 왜? 여기 주어 동사 1번 그리고 동사 2번입니다. 그래서 s가 붙어야겠지. 네 책상에 들러. 그리고 마지막 동사 3번 여기서 동사 4번 나옵니다. 마지막 아니고요.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네 가족들에 대해서 자꾸 물어봐. 안부를 묻는다는 거지. And then 그리고 나서 들어. 네가 이야기할 때 그 가족들에 대해서 네가 막 이야기를 하잖아. 그때 잘 들어줘. 직장 상사가 이런 상사가 있을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상상을 해보아라. 또 똑같이 같은 상사가 이야기해. 너에게 뭐에 대해서 어떤 기술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네가 개발할 필요가 있는 기술. 당신은 이런 기술을 좀 익혔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그리고 자, 여기서 1번, 여기서 2번입니다. 오픈업이니까 열어줘. 기회를 열어줘. 어떤 기회? 훈련될 기회. 그 특정 기술에 있어서 자, 여기가 바로 투부 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되겠지. 그래서 네가 훈련될 기회를 열어준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 보스가 상사가요, 니한테 이런 기술들이 필요할 것 같아. 그리고 네가 이런 경로로 그걸 배웠으면 좋겠어 라고 기회까지 열어줘요 라고 상상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왜 이렇게 끊깁니다. 태블릿이 한 번씩 이래요. 이게 지금 선으로 연결한 게 아니라 일종의 그런 어댑터라고 하죠. 어댑터를 끼워놓고 무선으로 하고 있는데, 무선으로 할 때마다 조금씩 끊기더라고. 그럼 상상을 해봐. 또 자, 있어. 죽음이 있어. 이 가족들 중에 죽음이 있다. 상을 당했다. 그리고 보스가, 너의 회사가, 자, 이 단어는 처음 보는 것 같죠? 이 단어는 음식을 제공하다라는 뜻인데요. 뒤에 meals까지 나와 있으니까 좀 더 정확하지. 그러면서 사역동사 have가 나왔고 목적어 다음 원형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네 회사가 식사를 제공하도록 한단 말이야. 너의 가족을 위해서. 뭐한 후에? 장례식이 끝난 후에. 뭐로써? 제스처로서. 어떤 격려, 지지하고 있습니다. 격려의 어떤 제스처, 격려의 표시로서 장례식 끝난 후에 니네 가족한테 회사가 식사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상사가 시켰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라는 거지. 근데 이 모든 것이 실제 시나리오래. 어떻게 하냐 이 말이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다음, 모든 상사들이죠. 모든 보스들인데 어떤 보스들이니? 참여해. 이러한 행동들에. 그리고 어떤 행동들이니? 그게 바로 어떤 배려, 그리고 관심의 행동들에 그렇게 참여하는 모든 보스들은 얘가 주어고요. 그러면서 동사는 여기서 have 나오고 있죠. 가지고 있는데 뭘 가지고 있냐? 열렬히 충성스러운 종업원, 부하 직원들. 그럴 수밖에 없겠지. 이 보스가 하는 행동들을 봐봐. 굉장히 충성스럽겠죠, 부하 직원들이. 자, 그들은 부하 직원들이 있습니다. 보스들이요. 사람들이 어떤 부하 직원들이냐? 절대적으로 마인드가 무엇을 꺼려하다는 뜻이 있잖아. 뒤에 동명사가 나왔을 경우에. 그래서 추가적인 마일, 그들의 보스를 위해서 추가적인 마일을 가는 것을 절대 꺼려하지 않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직역하면 그냥 몇 마일 더 가는 거 이런 말이겠지만은 좀 귀찮은 거. 그런 일을 하기를 꺼려하지 않는다. 기꺼이 한다. 그런 종업원들이 있다. 그들은 즐깁니다. 일하러 가는 것을 즐겨요. 그럼 여기선 누구니 대인은? 당연히 보스 이렇게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직원들이겠죠. 직원들은 일하러 가는 것을 즐겨. 그리고 자발적으로 창의적인 생각들을 제안해요. 1번 동사, 동사 2번. 어떤 창의적인 생각이냐? 얘는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로 이어지고 있지. 회사의 돈을 아껴줄 수 있고, 그리고 판매를 증진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창의적인 생각을 제안을 한다는 거지. 자발적으로. 오케이. 이 가로 안에 묶인 부분 1번, 2번 같은 경우는 요 아이디어에 걸려있는 주격 관계대명사 안에서 동사죠. 이러한 상사들은 영향을 끼칩니다. 행동에, 그들의 팀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요. 근데 그것이 걔네들한테 뭘 다르게 해라, 뭔가 다른 거, 어떻게 다른 걸 해야 되니? 라는 것을 이야기해서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 뭐 함으로써야? caring, 배려하고 보살핌으로써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 됐어요? 다음, 이 문장도 이 문장이 아니라요. 이 지문도
대충 그냥 해석하고 넘어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제대로 이해하려면 조금 어려워요. 봅시다. 음악이라는 것은 연결시킵니다. 사람들을 to one another 서로 서로 연결시켜줘. 네, 나돈이 나오죠. A고요. 공유된 흥미나 취미 그런 걸, 그러니까 공통된 흥미나 취미 그런 걸 통해서 뿐만 아니라 but also 똑같은 구문 나오죠. through 감정적인 연결이다. 어디로의 감정적인 연결이니? 특정 노래 그리고 공동체 그리고 예술가에 대한 감정적인 연결을 통해서 처음에 뭐였습니까? 공유된 관심사나 취미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서로서로 연결시켜주는 게 바로 음악이야. 그러면 자 여기서 또 첫 문장부터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술가. 자, 아이유라는 예술가가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라는 것은 어떤 팬클럽이고요. 노래들은 당연히 이 예술가의 노래들이겠죠. 그죠? 자, 내가 팬클럽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해봐. 그럼 나는 이 가수의 노래를 좋아하는 거잖아. 근데 이 가수의 노래를 좋아하는 게 나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팬클럽이 형성된 거 아니냐. 그게 바로 공유된 취미나 관심사입니다. 뭐에 대해서? 노래에 대해서. 그쵸? 감정적인 연결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여기에 속해서 막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다른 사람들도 나오고 같은 마음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감정적인 연결고리가 형성이 된다는 거지.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음악이다. 됐습니까? 자, 중요성. 다른 사람들의 중요성이야. 근데 어떤 상황에서냐? 셀프니까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중요성은 동사 is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어떤 사회학 교수인데요. 이 사람이 언급했듯이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뭐라고 언급했니? 정체성이라는 것은 주로 사회적 산물이다 라는 거지. 그 다음에 그게 형성이 되는 뭐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는. 그리고 자 여기는 아무 의미 없이 삽입된 거예요 여러분들. 삽입절이에요. how 다음에 day가 이렇게 이어져야 됩니다. 걔네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냐 라는 거지. 그러니까 정체성이란 건 결국 뭐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냐 그것에 의해 형성된 사회적인 산물이다 라는 것이죠. 정체성이라는 건 그런 거야. 무인도에서 나 혼자밖에 없는데 나의 정체성을 내가 찾을 수 있을까? 그건 아니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냐 그 정도가 심해지면 관종이 되는 것이고요. 그죠? 나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 막. 그지? 내가 이런 멋있는 옷을 입고 나갔을 때 사람들이 막 쳐다봐주면 좋아. 이런 게 전부 다 사람들에게 관계 속에서 정체성이 성립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예요. 얘는 누구냐면요. 사회음악학자랍니다. 이 사람이 주장을 해요. 뭐라고 주장을 하니? 어? 또 멈췄죠? 잠시만요. 뭐라고 주장을 합니까? 인기 있는 그런 대중음악들이 뭘 가지고 있다? 그러한 연결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거지. 내가 이 가수의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 그치? 근데 어떤 사람, A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도 좋아해. 이러면은 감정적으로 커넥션이 생기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서 C라는 사람이 와서, 야, 그 가수 노래가 뭐가 좋냐? 응? 진짜 이상해. 그러면 어때? 이렇게 묶여서 얘한테 반감을 갖게 되고요. 오케이? 그래서 음악 팬들에게 있어서
장르라든가 예술가라든가 가수 그리고 노래. 근데 사람들이 발견하죠. 의미를 발견해. 그 장르, 가수, 노래 안에서 이런 의미가 돼야 되니까 in which가 나왔지. 꾸미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이게 주어예요. 어떤 장르, 뭐 발라드냐, 힙합이냐 이런 거, 그리고 가수, 그리고 노래들이죠. 그 노래들이 자 얘가 동사입니다. 기능을 한다. 무슨 기능을 하냐? 잠재적인 장소로서의 기능을 한답니다. 쉽게 풀면 뭐야? 내가 어떤 장르를 좋아하고 어떤 가수를 좋아하고 어떤 노래를 좋아하냐? 이런 음악 팬들에게 있어서 이런 것들이 어떤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무슨 장소니? 얘도 역시 전치사 관계대명사죠. 누군가의 정체성이 딱 자리 잡을 수 있어. 자리 잡아질 수 있죠. 다른 사람들에 관해서 연관돼가지고 딱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장소, 잠재적 장소로서 음악, 장르, 예술, 뭐 가수, 노래 이런 것들이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것들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 체인으로서. 체인은 뭔지 알지? 사슬. 어떤 체인이니? hold, at least 적어도 일부분이 될 수 있는데 누군가의 정체성, 누군가의 정체성에 그 있어야 할 곳에 적어도 일부분, 그것을 hold 묶어주는 그런 사슬로서의 역할을 한다. 자, 그러면 다시 한글로 풀어보겠습니다. 음악 팬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그 속에서 의미를 찾는 그 장르, 예술가 그리고 노래, 결국 얘는요 잠재적인 어떤 장소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거지. 그 장소를 통해 내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과 연관되게 자리 잡힐 수 있어. 말하자면 사람들의 정체성에 적어도 일부분, 전체가 아니더라도 있어야 할 곳에 묶어주는 사슬로서 역할을 한다라는 거.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잠재적인 장소라는 건 무슨 말이야? 이 팬클럽 생각하면 편할 거야. 팬덤이라고 하죠. 팬덤 문화. 내 정체성이 이 사람들하고 같은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연관돼서 자리 잡힐 수 있는 거지. 그리고 팬덤, 이 팬클럽 가입한 사람들은 알 거야. 같이 모여서 응원하고 같이 모여서 이렇게 좋아하고 그러면 더 기쁘고 그 다음에 더 재밌을 거야. 그래서 그런 연결이죠. 만들어진 꿈이고요. 뭘 통해서? 공유된 음악적인 열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연결. 그것은 제공합니다. 일종의 안전이라든가 그리고 안정을 제공하는 거지. 비슷한 의미예요. 어떤 개념에서? 네, 동격이 되십니다. 있다는 거, 그룹이 있다는 거, 유사한 사람들의 그룹이 있다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이니 제공할 수 있지. 이 커뮤니티의 감각이거든. 감정. 그러니까 집단적인 느낌이지. 공동체란 느낌.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야. 우리는 누구누구의 팬클럽, 하나의 공동체야란 느낌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나와 비슷한 사람들의 그룹이 있다 라는 그런 개념에서 그곳에 가서 활동하고 있으면 어때? 내가 이상한 게 아니거든. 그지? 어떤 안전 그리고 안정감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런 연결들이. 이해되겠니?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보이는 것보다는 이 지문도 굉장히 어려워요. 다음. 자, 가속화인데요. 악셀을 밟는다 그러죠. 자동차에서. 가속화. 인간의 이주 어디 쪽으로? 해안가로의 이주에 가속하니까 해안가로 이주하는 거, 인간들이 이사하는 게 어때?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가속화되고 있어. 그것은 현대적인 현상이다. 이 말이야. 요즘 그래요. 현대 와서. 그죠? 해운대에 뭐 이렇게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바다가 보이는 거, 전망 좋은 것, 그런 거. 하지만 지식과 이해, 잠재적인 위험입니다. 뭐에 관한? 이렇게 많이 외워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시험 문제에서는 뭐 그렇게 나오는 편은 아니니까.
해안가에서 사는 것과 관련한 그거에 관한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지식과 이해. 그것은 are not이라 그랬는데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니? 이게 생략되어 있죠 지금. 그래서 그것은 현대적인 현상이 아니야. 그 말은 무슨 말? 좀 풀어보면요. 해안가에서 산다는 거에서 일단 잠재적인 위험이 있다는 거지. 그 위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이해를 하고 있고 이게 현대에 와서 그런 게 아니라 과거 사람들은 해안가에서 사는 거에 대해서 어때? 어느 정도의 위험성,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되겠니? 그런 사람들은 해안가에 살았을까? 잘 살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올 거야. 그래서 심지어 at a time 어떤 시대냐면요. 인간이 인간의 어떤 인간의 의도된 온실가스의 방출이 자, 기하급수적으로 were not altering 바꾸지 않았습니다. 기후를 지금 이렇게 기후가 온실가스에 의해서 바뀌고 있는 그런 현상. 그리고 또 하나 1번 2번 이 바다를 온난화시키지 않았고요. 그리고 해수면 상승을 이끌지도 않았고 그치? 그랬을 때야. 그럼 어때? 현대 사회가 아닐 때죠. 옛날이죠 옛날. 인간에 의한 온실가스 방출이 이러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니까 온실가스 방출이 없을 때 옛날이에요. 그때조차도 우리 선조들은 알고 있었다. 어떻게 잘 듣고 그리고 존중해야 할지 많은 움직임과 경고죠. 바다의 경고, 바다의 움직임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존중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우리 선조들이. 그래서 어땠냐면요. 자, 분사곤입니다. ing만 나와 있죠. 이 내륙적으로 더 멀리 정착을 하게 되는 거야. 강가는 괜찮죠. 그냥 바다에서 멀리 내륙적으로 정착을 했다는 거지. 분사곤 표시해두고요. 예를 들어 자 일본 경우 생각해보세요. 쓰나미라든가 이런 지진에 의한 피해가 많았던 일본의 해안가를 따라서 수백 개의 소위 뭐라고 불리우는 쓰나미 스톤이라고 불리우는 거 그러면서 자 컴마 나오고 있죠. 그럼 진짜 동사는 여기서 이어진다는 얘기야. 우리 수혜일치는 언제나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굉장히 중요한 거지. 수혜일치는 기본이에요. 일부는요 6th century 있으니까 600년이 넘은 거야. 뭐가? 소위 쓰나미 스톤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그런 수백 개가 놓여있지 장소에. 경고하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뭐하지 마라. 집을 짓지 말아라 라는 거야. 이 특정 지점 아래로는 집 짓지 마라 라고 경고하기 위해서 쓰나미 스톤이 이렇게 막 놓여있다. 일본 해안가에는. 그게 600년이 넘은 것도 있다는 거야. 여기 아래로 네가 집을 지으면 쓰나미 와가지고 잠길걸? 이런 거죠. 전 세계에 걸쳐서 달, 그 다음에 조석. 만화가 조석이 아니에요. 조석 간만에 차할 때. 그리고 바람, 비, 허리케인들이 자연적으로 가이드해줬습니다. 인간들의 정착 선택지를. 그러니까 자연이 어때? 자연에 순응하면서 인간들이 어때? 거기에 피해가 조금 더 적은 곳으로 이렇게 정착을 했다는 거지. 다음 파트 2에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뭐 하고 싶어 하냐?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거야. 뭘 보여주고 싶어 하니? 우리의 의사결정들이 얼마나 많이 근간을 두고 있냐? 뭐에? 이성적인 고려에. 하지만 진실은 이다. 대디합니다. 우리가 주로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뭐에 의해서? 우리 감정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거지. 그것은 계속해서 영향을 줍니다. 뭐가? 이 감정이요. 그러면서 이 which가 가리키는 것은 앞에 있는 emotions죠. 그러니까 s가 안 붙어 있고 원형
나와 있는 거죠. 우리의 어떤 우리의 인지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는 것은 이 감정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로 이 감정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봐. 우리가 아까 보여주려고 노력한다 그랬지. 우리는 이렇게 이성적으로 판단해갖고 어때 결정을 내리고 있어. 우린 이성적이야.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데 사실은 우리는 뭐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 감정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는 거지.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왓절 주어 이다. 테디아이다. 사람들인데 네 주변의 사람들이 자 컴마 나오면서요. 끊임없이 어디 아래 놓여있니? 그들의 감정의 끌어당김 아래 끊임없이 놓여있는 네 주변의 사람들이 바꾼다. 대절 속 주어 people의 동사 change. 그들의 생각을 매일매일 그리고 시간마다 바꾼다는 거야. 뭐에 의존해서 그들의 기분에 의존해서 결국 무드라는 게 뭐니? 감정 아니니? 감정에 따라서 매일매일 그리고 시간마다 생각이 바뀐다는 거야. 그래서 너는 가정하면 안 돼. 뭐라고 가정하면 안 되냐? 대절 속에서 자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것이지 왓절이 주어로 쓰이고요. 동사는 is가 되겠습니다. 특정 어떤 순간에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것이 진술이다. 그들의 영구적인 바람. 그러니까 뭐니? 걔네들이 계속 그렇게 바래왔고 그런 것들의 진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표현이다. 라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어때? 사람들이 특정 순간에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것은 즉흥적이다라는 거지. 결국 즉흥적이란 말은 뭘로 이어질 수 있니? 감정적이다 라는 거야. 그 다음 어제 걔네들은요 네 생각에 사랑에 빠져 있었거든. 네 생각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랬었어. 근데 오늘 걔네들은 어때요? 굉장히 차가워 보이죠. seem도 역시 이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부사가 나오면 안 되고요. 보호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형용사 형태가 나왔습니다. 이 사실이 너를 굉장히 혼란시킬 거야. 그리고 만약 네가 주의하지 않으면 너는 낭비하게 돼. 굉장히 귀중한 정신적인 공간이죠. 그런 것들을 모하면서 시도하면서 trying 알아내려고 그들의 진짜 감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순간의 기분이 어떤지 그리고 걔네들의 지나가는 어떤 동기부여를 하지 말고요. 그냥 빠르게 지나가는 열이 그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려고 시도하는데 너의 굉장히 소중한 정신적인 공간들을 네가 허비할 것이다. 조심하지 않으면은 이런 말이지. 다른 사람들의 기분 맞춰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이지? 이 사람 왜 그러지? 이 사람 기분 어젠 좋았는데 막 이런 거 알아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최선이야. 원래 cultivate라는 게 함양하다는 뜻이 있거든. 함양하다. 그래서 거리 그리고 어느 정도의 분리 이걸 함양하는 게 최고다 이 말이니까 거리를 두고 어느 정도의 분리를 가져라 이 말이야. 뭐로부터? 그 뒤 주변 사람들의 빠르게 변화하는 뭐 감정으로부터 휘둘리지 말아라는 거지. 소댓이 붙어 있어서 뭐뭐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네가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 그런 기분들 다 맞추다 보면 어때요? 네가 사로잡힌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변화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 그런 거에 있어 네가 약간 거리를 두고 분리감을 길러라 이런 말이다. 사람들은 언제나 감정적으로 행동을 하니까. 그러면은 일단 또 시간이 매우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파트 2를 마치고요. 나머지 건 또 3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